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1.3%, S&P는 1.2%, 나스닥은 0.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종합 PPI는 작년 4월 대비 6.2% 상승,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PI는 4.6% 상승을 했는데 시장은 이미 어제 CPI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응을 이미 다 한 상태였는지 오늘 이 PPI 발표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안정화가 돼서 1.6% 정도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제 과도했던 하락에 대한 반등세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주식시장보다도 더 화제인 시장이 하나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던진 작은 공,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엄청나게 요동을 쳤는데요. 네, 어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는 플랜을 중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단 하루 동안에 거의 1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보다도 최근 강세였던 알트코인이 타격이 훨씬 심한데요. 거의 3주가량 초강세를 이어가던 이더리움도 확연하게 가격 상승세가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떤 자산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파악하는 방법 중에 최근 한 10일에서 20일간의 양봉과 음봉의 개수를 세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시기를 보시면 지금 음봉은 하나 정도밖에 없고 전부 양봉이죠. 이거는 초강세란 얘기입니다. 반면 조금 더 최근으로 와보면 이제는 음봉의 개수가 4개로 꽤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어떤 시기를 잘라서 봤을 때 양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이 강세란 거고, 음봉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이 약세란 건데, 원래 음봉 개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음봉 개수가 늘어난 거는 이건 분명하게 약세로 전환하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고점대에 있으면서 음봉 개수가 늘어나는 시기는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고점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앞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마찬가지로 더 심하게 가격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의 경우에도 이미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 2, 3주 동안 가장 핫한 코인이었던 도지코인도 이미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사실 그동안 명백하게 과열 징후가 있었는데 이번 비트코인 조정을 계기로 알트코인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조정의 여지는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코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가 시장으로 돌아오면은 오늘은 빅테크가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중소형주는 뭐 오른 기업도 있고 내린 기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였고요. 우선 중소형주 중에서는 스퀘어가 오늘 비트코인의 약세가 또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난번 저점까지 하락을 해서 $200 이하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한때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6.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친환경 주식들은 오늘 대장주인 테슬라의 부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대부분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들도 사실 오늘 오르긴 올랐지만 장중 고가 대비해서는 꽤 많이 밀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애플도 장중 한때는 $126까지 올랐는데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상승분의 상당수를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불안하다는 뜻이고 또 기술주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매도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테슬라는 뭐 예상했듯이 어제 비트코인 파문으로 인해서 오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71달러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비트코인 결제 중단 자체는 테슬라에게 뭐 그다지 악재가 아닙니다. 별 상관이 없는 것이긴 한데 다만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 그리고 불안감 증폭 그리고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 이중 바닥의 지지선은 확실히 붕괴가 됐고요. 오늘은 지난번 전저점의 몸통 부분인 560달러 정도에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전저점의 그림자 부분인 540달러까지의 추가적인 하락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540달러의 전저점은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깨져버리면은 그 다음으로는 아주 오래전 작년 9월에 최종적 저항선이었던 50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기가 베를린 소식인데요. 기가 베를린이 예전에 독일의 한 지역신문사에서 6개월 정도 지연돼서 내년에나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찌라시 기사를 내놨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브라덴부르크주의 경제부 장관인 슈타인바흐 씨가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 기가 베를린은 예정대로 올해 내에 가동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의회의 경제위원회에 나가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지금 지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추가 승인 요청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걸려서 공장 오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슈타인바흐 씨는 이 추가 승인이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을 것이고 테슬라가 4월 말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늦은 여름이나 빠른 가을에는 승인이 모두 완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을 된다면 아마도 3분기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4분기, 올해 마지막 분기에는 테슬라가 이번 실적 보고에서 얘기했던 대로 기가 베를린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우려와는 달리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가 텍사스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달에 기가 텍사스의 첫 번째 기가 프레스가 설치가 됐었는데 이 기가 프레스의 테스트 가동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보시면 기가 프레스가 완벽하게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테스트 가동까지 진행이 됐다면 기가 텍사스도 올해 내에 가동이 시작되는 게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 때 발표했던 내용대로 올해 말에는 기가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기가 프레스는 모델 Y를 만들기 위한 캐스팅 장비죠. 그래서 현재 프리먼트에는 총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가 상하이에는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은 모델 Y가 주력이기 때문에 총 8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기가 텍사스는 지금 총 몇 대를 설치할지 아직 미정인데 일단은 2대째는 이미 반입을 한 게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2대는 확정이 되었고 근데 기가 텍사스는 아시다시피 사이버 트럭과 세미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기가 프레스는 프리먼트 공장과 같은 2대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